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같이 하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자궁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여성 질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상태를 알아보려면 성별하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자기의 나이에 맞는 몸을 갖고 계시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남녀노소를 꼭 구분을 해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우수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는 어린데 주름이 아주 많다거나 또 나이는 많은데 주름이 없다거나 어떨까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주름 많은 건 싫으시죠? 네. 예. 이제 뭐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여자분들은 또 주름은 싫어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다 아름다운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미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미에 따라서 오장육부 기능이 이렇게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에 속하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증상이 뭘까요? 예, 자궁질환, 갱년기. 예, 답이 다 나왔어요. 예, 아주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이 많고 생각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좋네요. 그 갱년기라는 얘기는 갱년기가 뭘까요, 그러면? 네, 갱년기는 그렇죠. 여성으로서의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노년기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속하는 게 갱년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폐경이 오고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마감한다는 얘기는 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심신의 모두 증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갱년기 증상 중에서 제일 불편한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개 알고 계시는 증상들이 뭐가 있어요? 갱년기. 열이 확 나요. 네,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가 잘 나타나는 체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증상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이제 갱년기가 잘 나타나는 그 체질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갱년기를 겪으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갱년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갱년기 때는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체적인 게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또 여기 이외에 갱년기 이외에 자궁하고 연관돼 있는 증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제 장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증상이 있고, 또 베체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베체트 증상. 예, 요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요런 순서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미리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갱년기로 얘기를 돌아가서, 갱년기 증상이 제일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열이 훅 올랐다 내리고 땀나고 이런 증상. 또 얼굴이 술 드신 것처럼 뻘겋게 되고, 예, 불타오르는 그런 이제 안면 홍조도 있으시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죠.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 그죠? 갱년기 우울증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갱년기 때는 열이 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머리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제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잖아요. 건망증이 심해지시죠. 재미있는 얘기 많잖아요. 냉장고에서 전화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하면, 그렇죠, 짜증이 많이 나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가 평생 동안을 살았을 때 늘 같은 몸을 유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약해지게 돼요.
물론 이제 양방 쪽에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오고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온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50년 가까이 몸을 썼잖아요. 그러면 몸이 당연히 약해지게 되는 거고 또 지나치게 움직인 분들은 더 골다공증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절 질환들이 많이 오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이런 증상들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갱년기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이제 50대 중반에 아주 예쁜 여자분이 오셨어요. 얼굴이 진짜 예쁘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술 드신 것처럼 뻘겋고 땀이 너무 흘러서 화장을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자리엔 그런 분 안 계시네요. 그죠? 예. 막 그 정도고 제일 불편하신 거는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도 잠을 못 주무셔서 신경과 가서 약을 드시기도 하는데 뭐 머리만 멍하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셔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러시겠어요. 낮에도 못 주무시고 밤에도 못 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딱 진찰을 했는데 아까 예쁘시다고 했거든요. 예쁜 분들은 화가 많은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 뭐 화를 낸다 그런 화가 아니라 화의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고 아주 예민해요. 꽃은 화사하다 그러잖아요. 화려하고 화사하고 음이 같으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특별히 예쁘다고 얘기하신 이유는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어떤 약을 해드리냐면 불면증 치료해달라고 하셨지만 진찰을 해보니까 음혈이 부족하고 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내려주는 이런 약을 해드렸더니 이제 차츰 주무실 수 있어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갱년기 증상이 해결이 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어졌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거는 뭐 이제 열도 오르고 땀나고 이렇고 잠 못 주무시고 그게 한 가지로 해결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원인이 같은 원인에서 이렇게 증상이 여러 가지로 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증상이 잠 못 주무신다고 불면증 치료 뭐 땀 흘린다고 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은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그러면 어떤 체질의 분들이 갱년기가 잘 나타날까요? 예, 맞아요. 이제 예민한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잘 받고 아주 예민하거나 음혈이 부족하거나 또 기운이 많이 딸리는 분들도 갱년기 증상이 잘 나타나요. 또 위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도 갱년기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궁을 수술하신 분들도 갱년기 증상이 잘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대개 보면요. 여성분들이 이제 피부가 흰 사람들이 기본형이에요. 근데 피부가 너무 흰 사람들도 또 예민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40대 그분이 거의 50이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얼굴이 아주 이렇게 네모로 생기고 피부가 하얀 분이셨어요. 근데 딱 들어오시는데 이제 남자처럼 아주 씩씩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고 나서는 원형 탈모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 뒷꼭지에 이제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생리가 끊어지면서 열이 하루에 몇 번씩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이것저것 검사해도 별로 좋아지시는 게 없고 다 정상이라고 한대요. 검사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나는 뭔가 무슨 증상이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힘드나 하고 이제 오셨죠. 그래서 쭉 진찰을 하고는 제가 뭐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갱년기인데 무슨 머리도 빠지고 가슴도 두근거리느냐고 그러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아까 이제 피부가 하얗고 네모졌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틀에 딱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분이죠. 근데 이제 신경을 막 쓰시다 보니까 폐경도 왔고, 예, 생리도 끊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갱년기 증상이 그렇게 심하셨어도 저는 스트레스 풀어드리는 약을 써드렸어요. 화를 흩어주는. 그랬더니
그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는데 또 뭐가 좋아졌는지 아세요? 탈모가 좋아지셨어요. 네. 왜? 원형 탈모가 화 때문에 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머리 이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 두피가 건조해지죠. 그러면서 모근이 약해지니까 잘 빠져요. 근데 신경 많이 쓰면 이제 요 꼭대기부터 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소갈머리가 없다고 하나요? 여기서 저도 좀 없어요. 여기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화를 흩어뜨리니까 원형 탈모가 좋아지셨는데 그걸 미장원에 가니까 그 이제 미용사 분들이 이거 좋아졌다고. 이제 그 실황 중계를 그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거죠. 요만큼 좋아졌다. 그 몇 달 동안 치료하고 나니까 싹 좋아지셨어요.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의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피부과 가서 이거 뭐 심고 해도 화가 계속 오르면 또 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이제 탈모. 그다음에 여기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르는 어려운 얘기를 하나 써놨어요. 장조증이라고 써놨는데 여성들은 자궁이 아주 스트레스에 민감한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시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일차적으로 자궁하고 생식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요. 요새는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는데 노처녀가 막 짜증 부리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 아시네요, 여기는. 예. 저하고 이제 비슷한 세대시네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말 안 써요.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약간 정도면 애교로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치료해야죠. 근데 그런 경우에 정신과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제 자궁 기능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장조증이라는 얘기가 그런 증상을 얘기해요. 이제 자궁이 편안하지 않고 안정이 안 되면은 막 마음에 화가 많이 쌓이면서 증상은 그런 마치 정신병처럼, 막 이제 광증처럼 그래서 너무 이제 화도 못 참고 행동도 너무 거칠게 하고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써줘봤자 그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자궁을 안정시키는 그런 약을 써드려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제 편안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진찰을 해야죠. 네, 진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이분이 정신병인가 보다, 뭐 정신분열증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걸 진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건 기계로 검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치료의 꽃은 이제 진료다, 진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찰을 이제 정확하게 해서 원인을 찾아내야 그걸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조증 이런 경우에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궁이 편안하지 않아서 그런 이제 정신적인 증상이 오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모를 듯한 얘기를 써놨는데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베체트라는 병이 있어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혹시 뭐 이렇게 나중에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베체트라는 병은 그 이제 터키에 베체트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1937년에 이런 증상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증상은 어떤 거냐 하면 입이 헐고, 그러니까 구강, 성기, 음부 이런 쪽 심하면 이제 눈에도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소화기 같은 데도 염증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몸 이제 관절에도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염증 증상인데 그러면 이게 한의학에는 없느냐? 이거는 우리 몇백 년 전부터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름이 베체트가 아닐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느냐면 요거는 입하고 성기하고가 같이 헐고 이제 이러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음양, 음창 이래가지고 음부가 이제 헐거나 뭐 종기가 나거나 이럴 때 치료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진찰을 잘 했을 때 왜 이런 게 오는지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저런 양방 쪽에서는 그냥 염증에만 초점을 맞추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숲을 거닐 때 보면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도 있고 숲 전체를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베체트라는 증상을
하나씩만 나무 하나씩 뭐 잣나무다 전나무다 이렇게 하나씩만 볼 때는 이걸 염증이라고 보지만 한의학은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은 체력이 굉장히 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면역력이 약해졌구나.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전에 이제 그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신경을 조금 쓰고 체력만 딸리면은 입이 헐어요. 그리고 음부도 막 종기가 나고 헐고 그래요.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배체트를 앓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자기는 이게 너무 괴롭고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진찰을 다 해보니까 이분은 체력이 굉장히 딸리고 이제 음혈도 부족하고 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배체트라고 치료를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본인은 배체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증상에 이제 이걸 찾아낸 의사 이름일 뿐이죠. 그 증상 하나만 보고 제가 이제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내려주고 해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증상이 굉장히 좋아져서 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배체트를 치료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이분이 또 그렇게 생활을 하면 그 증상은 또 와요. 그렇지만 치료를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한의학적인 마인드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병명을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받아갖고 와요. 무슨 훈장처럼 이렇게 몇 개 쫙 받아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어떤 체질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오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드리면 몸이 건강해지고 평생 그걸로 고생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진단이 뭐 치료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료가 그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성분들이 또 힘들어하시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에 이제 70대 초반 되신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라 그래야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새는 할머니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하세요. 저도 그래서 말조심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평생 동안 식당을 하시느라고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씩 서서 일을 하시고 이제 무거운 것도 많이 드시고 왜 우리 어머니들 많이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이 이렇게 처져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힘드시냐면 이렇게 걸으면 쓸려서 아프고 피도 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궁이 이렇게 처져갖고 요도를 막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시고 배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소변 볼 때 배를 이렇게 누르면서 쥐어 짜서 소변을 봐야 되고 이 정도로 괴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딱 진찰을 해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처지는 증상은 기운이 많이 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뭐 소변도 불편하고 뭐 자궁도 처져 있지만 저는 기운을 이렇게 자꾸 끌어올려주는 그런 약을 써드리고 침도 그런 침을 놔드렸더니 이제 서서히 그게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기에 큰 불편이 없으셨죠. 이처럼 여성들은요, 자궁이 어떤 면에서는 근본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궁은 어떤 일을 해요? 생명이 거기서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자궁을 이제 미련 없이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폐경이 돼서 자궁 기능을 상실하는 거하고 또 자궁을 적출해서 기능이 상실되는 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몸에 이제 큰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생리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제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궁이 없으면요 허리에 힘을 못 써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걷는 것도 불편하거나 본인 뭐 가방 하나도 못 들거나 이런 증상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은 근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제 그만큼 정신적인 영향도 크게 주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궁들을 잘 보존하십시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성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선생님 저는요 네.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이렇게 네. 미어 터질듯이 아파가지고 그러세요? 조금 저만큼 걸어가면 절룩거려요 이렇게. 예, 평발도 아니신데. 예, 평발 아니에요. 아니시네.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몇 달 됐어요. 지금 한 5, 그러셨어요? 6개월 된 것 네, 같아요. 좀 평상시에 많이 걸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걷지도 않았거든요. 아, 근데도 예. 발바닥이 그러신 거예요? 발바닥이 아프면서 이제 아. 많이 걸으면 네. 이제 여기 무릎까지 와요. 오면 아, 이제 네, 네. 나도 모르게 절룩거리지. 아, 다리가. 그럼 예. 왼쪽이 심하신 거예요? 예, 왼쪽 다리가. 아, 글쎄.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쯤 되세요? 50 중반 됐어요. 중반 되셨어요? 예. 제가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네. 예, 되셨고요. 왼손 잠깐 보시고요. 상당히 부지런하셔요. 네. 네. 아, 이제 이분께서도 본인이 가진 체력보다 아주 넘쳐서 쓰는 경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이제 발바닥이 불편하시다 그랬고 또 왼쪽이 불편하시다 그랬어요. 네.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하체 힘이 좀 약한 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걷거나 많이 서 있거나 이러면은 네. 허리 다리 힘이 좀 많이 부족하고 네. 또 다리도 삐끗하기 쉽고 이런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안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런 성향의 분들은 또 잠시도 가만 안 계세요. 그래서 본인은 많이 안 걸으신다고 하셔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이제 많이 걸으실 거예요.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연세가 50 중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50부터는 이제 간 기능이 약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피가 조금씩 충분하게 못 만들어지실 수 예.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도 좀 약해지고 간은 우리 몸에서 이제 피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장도 하기도 하지만 또 피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이제 근육을 간주근한다 그러거든요. 간이 피곤해지면 근육이 피곤해지고 또 이제 회복이 빨리빨리 안 되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쪽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간이 힘들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스트레스도 잘 받으시는 분이고요. 이분도.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진 그 힘보다 넘쳐서 쓰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부족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뭐든지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아요. 특히 운동, 그죠? 근데 자기가 가진 체력을 넘쳐서 쓰면 노동하시는 거예요.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체 힘이 딸리는 분들이 있어요. 허리, 다리 삐끗 잘하고 그런 분들은 평지 가다가도 삐끗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삐끗해요. 그래서 이제 하체 힘이 딸리는 분들이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발바닥이 아유 나 좀 그만 괴롭히고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무리한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운동을 적당히 하시고 줄이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50이 넘은 분들은 너무 몸을 무리하게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렇다 보면 근육이 피곤해지고 심하면 이제 무릎에 인대도 뭐 이렇게 파열이 됐다 그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런 체질의 분들은 골다공증 오기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릎을 자꾸 다리를 무리하게 쓰면 연골이 닳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운동 적당히 하세요. 네. 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이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요 이렇게 자꾸 손발이 저리고 네. 쥐도 잘 나요. 네, 그리고 다리요. 아침에도 예 손발이 다 그러고 네, 네, 손발. 이제 아침에도 일어나면 뻣뻣해가지고 네. 너무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 그러네요. 그러세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음식 같은 거 잘 드세요? 예, 이가 좀 약해서 소화기 예, 소화 기능이 약해서 잘 못 먹고 있어요. 네네. 오른손 줘보세요. 제가 왜 저 음식 잘 드시느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팔다리는 이제 소화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예, 아, 지금 이분 보면 맥을 보면 소화기가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예. 근데도 입에선 많이 당겨요. 예. 예, 왼손 보시고요. 어깨도 좀 뻐근할 때가 있으시겠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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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제 우리가 팔다리는요, 그냥 팔다리에만 저기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히 팔다리가 쥐가 잘 난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여기 이제 중초라 그래요. 한의학에서는 여기 중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잘 돌려주지 못해도 팔다리로 힘을 쫙쫙 보내주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이분 맥을 보니까 위장 기능이 이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물론 잡숫기는 잘 잡수실 거예요. 입맛은 좋아서 과식하기 쉬우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때 맞춰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조금 드셔도 이걸 다 내 걸로 만들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 패턴이 식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아침이에요. 아침을 제일 크게 그려놨어요. 하루 3끼 중에 아침 식사를 제일 잘해야 돼요. 요것도 7시에서 9시 사이 하시면 제일 좋죠. 저녁은 허기만 면하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반석죽을 하셔야 돼요. 예, 아침에는 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죽을 드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요때가 진시예요. 위가 제일 튼튼해지는 시간이고 저녁에는 저녁 많이 드시면 요때는 위가 쉬는 시간인데 많이 먹으면 소화 다 못 시키잖아요. 근데도 이때 많이 드시면 자꾸 위에 열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적게 하셔야 돼요. 아침 위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요새 이제 가족들이 저녁 때 많이 모이시니까 아침 대충 드시고 저녁에 한 상 차려서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다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그냥 배만 고프게 하고 반찬 잘 만들었다 아침에 잘 차려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소화기가 약한 분이거든요. 근데도 입에서 땡겨서 자꾸 드시다 보면은 몸이 이제 점점 더 무거워지고 팔다리에 힘이 더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자리에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화가 안 될 때 팔다리 힘이 없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체질의 분들은 소화기가 편안하지 않으면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분은 또 긴장을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깨 있는데도 생각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어깨 있는데도 잘 굳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잘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혹시도 이제 이렇게 어깨가 뻐근하게 아프실 때 이쪽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소화기 튼튼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우리 여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약은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파서 걷들 못 오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네. 혀도 안 좋아요. 아, 혀가 어떻게 혓바늘 돋고 그러세요? 혓바늘 도는 게 아니라 그때는 혀 가시가 동글동글하게 네. 액시가 생겼더라고요. 혀 좀 잠깐만 내밀어 보시겠어요? 아, 네, 네. 근데 혀 자체가 개붓들 않고 네. 좀 이상해요. 딱 좀 아. 내가 느끼기가. 감각이 이상하세요? 예, 감각이 네, 이상하고 예. 다리도 좀 아프고 모든 네. 것이 기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70세 중반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예, 예, 오른손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네. 대변 소변은 괜찮으세요? 대변이요. 예, 좀 고르지가 못해요. 예. 소변도 좀 자주 보시고. 소변도 자주 보고. 예. 방광기는 좀 약하신 편이라 예. 소변 좀 자주 보실 거고요. 소화기 안 좋으신데요. 예.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이제 허리이시잖아요. 예, 그죠? 허리가 허리다리. 아파서 예. 그전에는 허리가 아파도 네. 좀 걷고 쉬고 하면 괜찮았는데 네, 왼손 보시고. 요즘 말씀하세요. 바짝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네. 근데 반듯이 누우면 좀 편해요. 네. 그러세요. 예. 근데 반듯이 누울 수가 없어요. 네. 허리 지금 많이 안 좋으신데요. 이러시면. 예. 그 선생님이 잘 보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잠깐만 계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70대 중반이시라고 그랬는데 연세가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이제 연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성들은 35세까지 쭉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서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나빠지다가 이거 좀 너무 급하게 나빠졌네요. 예. 이제 서서히 나빠지시다가 49세가 되면 폐경이 되면서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어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확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노화가. 그리고 요건 50대에 가까워졌죠. 50. 또 한 가지가 있어요. 50이 되면 간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60은 심장, 70은 비장, 또 80은 폐, 또 90은 신, 콩팥 기능이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기운이 하나씩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여기에 도달하셨어요. 비장 기능이 이제 약해지실 때가 되신 거고 원래 선천적으로도 소화기가 튼튼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 잡숫기는 그냥 잘 잡수시는데 뭘 잡수셔도 이걸 한의학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운화 기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화를 원활하게 못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은 하체는 굉장히 약해요, 힘이. 예. 그리고 상체로 기운이 많이 뜨는 분이에요. 예. 지금도 모습을 보면 다리는 가느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체 쪽이 많이 발달해 있으신데 예. 여성들이 중년이 지나면 여기 중부전선이 살찌는 건 누구나 다 와요. 예, 여기 이제 허리 주위. 그러다 보면 배가 나오면요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배가 나오면은 여기 허리에 무리가 가서 이제 허리 아프신 거고 또 체형 자체도 지금 다리가 가늘고 이쪽이 많이 크시거든요. 상체가. 그러니까 허리 다리가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 같으신 체질의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소화기 안 좋으시고 또 연세상으로도 소화기가 나빠지실 때가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하체 힘이 딸리는데 연세 드시면 점점 더 그게 심해지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전에는 허리만 아프시다가 지금은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많이 안 움직이실지 몰라도 체력을 너무 많이 쓰고 사시는 분이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대충 못 하시죠. 그래서 늘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약한 곳이 이제 그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쪽으로 증상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살 빼시는 거 쉽지 않아요. 젊은 분들도 안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굳이 뭐 무릎 아프다 그러면 살 빼라는 얘기 많이들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고요. 아까 이제 제가 식사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녁 식사 적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집 안에서 살살 300보 정도 걸으세요. 식후에. 그러시고 음식은 항상 우리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게 드실수록 더 도움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집에서 이렇게 좋게 하시거나 이러긴 힘드시지만은 우선은 살살 가볍게 움직이시고 식사 줄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도 이제 안 되시면은 뭐 침 치료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우리 어머니도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 체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양을 줄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참 착해요. 그래서 70년 중반까지 사셨어도 이렇게 훌륭한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하셔야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활동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밥을 네. 적게 먹으면요 배가 허전해서 못 살아.
그러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예. 위가 고무주머니처럼 이렇게 쫙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만큼 늘어나 있어요. 우리가 풍선 불어보셨죠? 예. 이렇게 조금 불었다가 바람이 빠지면 완전히 제 형태로 바람 빠졌어 하는데 많이 불었다가 바람을 빼면 찌글찌글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예. 그래서 단번에는 힘드세요. 근데 이제 서서히 양을 줄이시고 그 대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기를 보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살코기로 조금씩 잡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고단백 식품은 섭취를 하셔야 허리하고 무릎에도 이제 보완이 되시고 또 골다공증 오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 하니까 고기 같은 거는 조금씩 잡수시는 것도 좋아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예, 예, 감사합니다. 되셨고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생리가 항상 정상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생리가 굉장히 뭐 몇 배로 나왔어요. 아, 양이요. 네, 양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네. 양방병원을 산부인과를 갔더니 네. 자궁 내막이 네. 두꺼워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시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네. 겁이 나서 제가 못했는데 네. 또 그런 반면에 생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 빈혈이 수치가 네. 8까지 내려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도 못 자고 걱정하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네네. 생리통도 심하세요? 생리통은 없는 것 없으세요? 같아요. 양만 네. 늘어나셨어요? 근데 양이 아주 보통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예. 그럼 이제 그거는 하혈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생리 기간도 길고요. 네, 한 보름까지 가요. 아, 그러세요. 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대 후반이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잘 버티셨다가 네. 폐경을 이제 잘 시키셔야 되는데 네.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이쪽 보시고요. 아, 이제 이분 같은 지금 여성들이 또 자궁내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근데 이분은 아랫배가 찬 편이시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손발도 차고 아랫배가 많이 차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잘 받고 민감하시는 네. 그런 편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차다는 얘기는 아랫배가 찬 분들은 자궁의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궁 내막이 다 떨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미처 다 나오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서 이제 증식을 하거나 이러니까 내막이 두꺼워지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생리 양이 출혈하듯이 그 예. 하혈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시냐면 이제 어지럼증 생기시고요. 네. 눈도 침침해지면서 또 머리도 막지가 않아지거나 이렇게 맞아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렇게 예. 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도 역시나 피를 자꾸 이렇게 이제 하혈을 하시면은 뼈가 굉장히 약해져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맥을 보면 허리 맥도 안 좋고요. 네. 그래서 허리도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여성들이 이제 49에서 50세에 폐경이 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 네.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랫배를 자꾸 따뜻하게 해주면서 복부 율동이 잘 되는 이런 치료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신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뭐 이제 몸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적당히 이제 몸에서 집에서 조절을 하시라고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은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시술을 해서 뭐 자궁 내막을 긁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집 가까이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네. 그러냐면 빈혈 수치가 8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심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한의학에서는 북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원인이 두 가지 아랫배 차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절하는 방법은 한의학적인 치료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대신 댁에서 이제 아랫배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 좋고 선천적으로 그런 체질들이 있으세요. 내막증이나 근종, 낭종 이런 게 잘 네. 생기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살은 안 빠지네. 그 이제 우리가요. 오히려 기운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더 부풀어요. 그리고 차면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부피가 커지잖아요. 아랫배 찬 분들이 배가 잘 나와요. 아. 그래서 살이 이제 보통들 살 빠지는 거 굉장히 원하시는데
지금 이제 피가 자꾸 새 나온다, 몸이 차다 그러면 더 부풀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잘 받아도 몸이 부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예. 아, 말씀하세요. 저는 이 다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요 밑에 무릎 밑에만. 아래쪽으로요. 예. 예. 그 오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한 달이나 됐어요. 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그때 좀 많이 움직이셨어요? 한 달 전쯤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도 예. 그렇게 아파요. 예. 가만히 계실 때도 그렇게 아프세요? 예, 지금도 아파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요. 가슴도 좀 답답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요. 예. 자, 왼손 보시고요. 무릎이 양쪽이 다, 무릎 아래쪽으로 예, 양쪽이 예, 다 양쪽이 그러세요? 다. 예. 더 저기 하루 중에서 더 아프거나 이런 때는 없으시고요. 비슷하게 아프세요. 예, 밤에도 아프고. 아, 밤에도 아프시고요. 예. 예, 이제 이분도 보면은 그 뼈가 원래는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뼈를. 그런데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한 60대 됐어요. 60대 예, 후반, 중반 어떻게 되셨어요? 후반. 후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젊어 보이시지만 연세는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진 거를 다 이제 소진을 해서 써버리면요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얼만큼 빨리 소진시키느냐, 아끼고 천천히 쓰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릎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프신 거는 뼈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뼈골 빠지게 일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자꾸 넘쳐서 쓰면요. 내 기운 다 뺏어 쓰면 그다음에 뼛속에 있는 기운 빼다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뼛속에 여러분들 왜 저기 그 뭐죠? 감자탕 같은 거 드시면 그 속에 이렇게 골 있잖아요. 골수. 예, 이분은 이제 골수까지 이렇게 소진될 정도로 쓰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아프신 거고, 예, 또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아프시는 거죠. 그러니까 뼛속까지 다 다 이제 진액이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더 밤에 심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 진액이 빠지면은요 밤에 더 심해져요. 음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증상이 낮에보다는 밤에 더 심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우선은 음식으로 좀 보충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제 고단백 식품을 드신다든지 또는 뭐 칼슘 같은 거는 실제로 드셔봐도 크게 그렇게 흡수가 잘 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이제 칼슘이 들은 음식 같은 것도 뭐 뼈째 먹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 잘 드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도 이제 여기 보살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운을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고기가 하는 거예요, 육류. 그래서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살코기로 조금씩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뼈를 보완해 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잘못하면은 뼈가 손상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당히 움직이시고 음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서서히 보완이 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더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두 보살님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여성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 거의 여성분들이시니까 우리 이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시도록 노력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